이번 시간에는 이차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죠? 자, 어떤 내용을 배웠었는지 확인하고 더 발전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자, 이번 나눌 목표는요. 이차함수의 뜻을 알고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는 이차함수가 뭔지를 알아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였었냐면 바로 y는 fx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함수가 되는데, 그 함수 이름은 여기에 있는 뭐다? 그죠? 우변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fx가 몇 차식일 때 2차식이 되면 몇 차 함수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 함수란 무엇일까?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근데 a는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2차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피자집에서 판매하는 원모양의 피자 중에서 작은 피자의 반지름은 길이가 얼마다? 10cm이고요. 큰 피자는 작은 피자보다 반지름 길이가 xcm만큼 더 길다고 합니다. 자, 큰 피자의 넓이를 y제곱cm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조율을 간단하게 뭐로 계산해라? 3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네. 자, 3.14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중학교 때도 뭘 배우셨냐면 파이를 배우셨는데 직접 한번 뭐다?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1번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좀 공식이 필요하겠네요. 자, 주어진 도형의 이름이 뭐다? 원이죠. 사실 피자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도형하고 연결하지 말고. 자, 어떻게 됩니까? 그죠? 넓이 자체가 공식이 뭐가 되냐면 파이 r 제곱이라고 배우셨어요. 자, 근데 넓이를 뭐라고 하라고요? 넓이를 y라고 했기 때문에 y는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은 그죠? 원래는 기본이 10인데, 자, 큰 피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x만큼 더 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은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근데 원주율은 간단하게 3으로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3 곱하기 x 플러스 10의 뭐다? 제곱이라고 이 문제에서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변이 몇 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2차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이 몇 차 함수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 y가 x의 함수인지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함수의 뜻은 무엇이었죠? x가 정해지면 y가 꼭 몇 개? 한 개씩 정해지는 그런 관계를 바로 함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좀 더 긴 길이 x가 정해지면 여기는 넓이도 몇 개로 정해져요? 한 개로 정해지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함수가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변이 몇 차식이다? 2차식이죠. 그래서 이게 몇 차 함수가 되냐면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전개를 안 했는데 여기 전개를 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x 플러스 10을 제곱을 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20x 더하기 100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자, 3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변이 x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오직 몇 개? 하나씩 대응되죠. 그래서 이건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2차 함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는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fx가 함수 이름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fx가 몇 차식일 때 2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고차는 0이 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 2차 함수라고 하고요. 자,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2차 함수에서 범위는 x의 값이 뭐다? 실수 전체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뭐다? 2차 함수가 되는 것이에요. 자, 문제 1번. 자, 다음에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2차 함수인 것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밑변의 길이가 2x, 높이가 x인 삼각형의 넓이 y를 물어본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 푸는 요령은 뭐냐면 공식과 상식이 좀 풍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어진 것은 삼각형인데요. 넓이를 물어봤죠. 그럼 이거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뭐다? 높이가 바로 넓이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넓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죠? y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되고, 자, 밑변의 길이는 얼마다? 2x. 자, 그리고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 x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돼? y는 x 제곱이 됩니다. 우변이 몇 차식이다? 2차식이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요거는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시속 x 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km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부터도 여러분들 좀 괴롭혔던 자, 거속시 문제입니다. 자, 혹시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마우스 해서 거속시 적었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거리는 뭐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공식을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우리가 y가 지금 현재 뭐다? 거리입니다. 그러면 거리는 공식은 뭐냐면 속력 곱하기 뭐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y라 잡았고요. 자, 속력이 얼마입니까? 그죠? x. 자, 그리고 시간은 얼마다? 2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되냐면 y는 2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변 한번 볼까요? 우변이 몇 차식이다? 1차식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1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는 또 x 값이 하나로 정해지면 y가 하나 정해지고요. x가 변하면 또 뭐도 변한다? y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다? 함수는 맞는데 2차 함수인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려고 하면요. 상식과 공식이 좀 풍부한데 특히 도형은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이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복습해야 될 거. 자, 그래프가 뭐였죠? 자, 우리가 함수는요, x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집니다. 자, 무슨 쌍? 순서쌍? 자, 그리고 순서쌍은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하나의 뭐로 나타나죠? 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점을 모아놓은 게 뭐가 되냐면 바로 그래프였습니다. 자, 우리가 1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은 뭐냐면 직선으로 나왔거든요. 자,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뭐로 나오냐면 중3 때 바로 포물선으로 나온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직선이 아니고 뭐다? 곡선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는 공학적 도구 알지오메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양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인데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그렸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원래 점을 모아놓은 게 뭐다?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학적 도구를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일이 구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y가 0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면 원점이 되는 거고요. x가 1이면 어떻게 돼요? y도 1이 되죠. 그래서 여기 1,1. 자, 그럼 x가 2가 되면 y는 얼마다? 4가 되는데, 자, 이거를 이 점들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꺾이고 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우리가 직선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우리가 x가 무슨 범위라고 했어요? 실수 범위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는 무수히 많거든요, 개수가. 그래서 중간에 쭉 연결하면 뭐로 나오냐면 선으로 나오는데 직선이 아니고 뭐로 나오고 있다? 그죠? 곡선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왜 포물선이냐? 자,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던질 포자에 물건 물자에 선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던질 거 없나요?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거 가지고 이게 던져요. 이게 물건을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다? 바로 포물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모양이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위로 볼록하다 말을 쓰고요. 이거는 뭐다? 아래로 볼록하다는 그런 의미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접으면 딱 접히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칭적이라고 하고, 이 지금 여기 있는 Y축을 뭐라고 한다? 바로 대칭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계속 지금 뭘 잘못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축이다? 대칭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는 무슨 축을? 자, y축을 축을 하고요. 자, 뭐를? 자, 원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이 꼭지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포물선과 여기는 뭐다?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을 바로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지점을 알면 뭘 알 수가 있다? 대칭축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는 이차함수의 성질이었어요. 자, 이때는 뭐다? 아래로 볼록한 그런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프 좀 깔끔하게 잘 그려지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일일이 정확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것을 우리가 함수에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개형이라고 합니다. 글자 좀 깨끗하게 적을게요. 개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양만 좀 대충 알 수 있는 것을 개형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개념 열기에서 알지오메스로 그린 게 뭐다? y는 x제곱은요, 아래로 볼록한 무슨 선이다? 자, 포물선이 되는 거고요. 자, 뭐를 꼭지점으로 하냐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용어를 몇 개 기억하셨어야 되는데요. 자, 뭐냐면 아까 포물선은요,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딱 접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 포물선 위에 있는 대칭적인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앞으로 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대칭축은요, 아까 무슨 축하고 평행하겠어요? Y축 자체였죠, 그죠? 그래서 Y축 자체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냐면, Y축하고 평행하려면 X값이 일정해지는 그런 직선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앞에서는 뭘 그렸다?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죠? 자, 근데 AX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A가 우리가 값이 다른 걸로 주어질 때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초기본형이고요. 가장 기본형. 자, 그리고 이걸 보통 우리가 함수에서는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X제곱항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기본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는 것이 이번 페이지의 결론입니다. 자, 이게 예쁘게 그려놨다, 그죠? 자, 그래서 A가 2일 때는요, 빨간색. 자, A는 1일 때는 우리가 초록색. 그 다음에 A가 2분의 1일 때는 노란색. A가 3분의 1일 때는 우리가 파란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용어에서, 자, 이게 대칭축이고요. 이렇게 잡았을 때, 대칭적인 포물선이 있는 점을 잡았을 때, 그 점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했었다? 자, 폭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지금 여기는 A가 무슨 수다? A가 양수일 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다? 아래로 분류하고 있고요. 여기는 절대값 한번 볼게요. 자, 2, 1, 그 다음에 얼마다? 2분의 1을 비교했는데, 우리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수. 그러니까 수는 항상 부호에다가 뭐를 결합을 시키는 거냐면, 절대값을 결합시킨다라고 중학교 때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A가 음수가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요거 X제곱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가 음수가 되어버리면요, Y는 항상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진 모양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 위로 볼로 가다라고 배우시는 거예요. 자,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주어졌는데, 근데 절대값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절대값이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폭이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면요, 쉽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공학적 도구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알지오메스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위에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A는 2일 때 Y는 2X제곱의 그래프에서 각점의 Y좌표는 Y는 X제곱의 그래프에서 각점의 Y좌표의 몇 배? 2배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비교해보면 아까 무슨 단어 썼어요? 그죠? 폭이 좁아요.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음수입니다. 그럼 A가 음수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그래프였죠. 그죠? 그때는 그러면 폭도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뭐다? 절대값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각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뭐다?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축에 대해서 앞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축이죠? X축이죠. 그래서 X축 중심을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축 대칭이라고 하냐면 X축 대칭이라고 우리가 중3 때도 배우셨던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양수면요, 바로 뭡니까? 자, 포물선은 포물선인데 아래로 볼로 간 그런 포물선이 되는 것이고요. A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위로 볼로 간 그런 포물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A의 절대값이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의 폭은 뭐다?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음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뺀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보면 폭이 항상 좁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참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뭐를 축으로 합니까? y축을 축으로 하죠. 그러면 y축 적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직선으로 따지면 뭐다? x는 0입니다. 자, 그리고 원점을 뭐로 한다? 그리고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불러가고 A가 음수면 위로 불러가는데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바로 A의 부호는요. 자, 바로 뭐를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A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를 결정한다? 바로 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A는 뭐를 결정하느냐?
모양과 폭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는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요 그래프보다는 딱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은 얘는 뭐다? 이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이에요. 자, y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뒀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 2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보기의 이참수 그래프에 대해서 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가 아래로 굴러간 것을 모두 찾으래. 그럼 아래로 굴러가면 A가 양수인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그럼 A가 양수인 건 어떤 거 있죠? 자, 니은, 그 다음 뭐다? 리을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번 그래프가 X축에 서로 대칭인 것을 짝 지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X축 대칭이면 어떻게 되죠? A의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은 뭐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되네, 그죠? 그래서 바로 기억하고 이율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폭이 가장 넓은 것을 찾으시오로 되어 있어요. 폭이 가장 넓으려고 하면 절대값이 가장 작네. 그럼 여기서는 절대값만 보셔야 돼요. 2, 3분의 4,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거 얼마다? 4분의 1. 그래서 이건 뭐가 되냐면 디귿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참수 그래프의 성질, 특히 y는 ax 제곱의 그래프의 성질을 잘 기억하시면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번에 이참수 y는 ax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3 때도 배우셨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y는 ax 제곱의 그래프와 무슨 차이입니까? 그렇죠. 뒤에 여기 딱 y에다가 q가 더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듯이 자, 뭐에 대한 대칭이다? 평행이동이다. 그렇죠.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공학적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까만색 그래프가 뭐냐? y는 x제곱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y는 x제곱 플러스 하면 딱 얼만큼 더해져 있다? 3이 더해져 있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x를 더했을 때 y는 얼만큼? 3만큼 그대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무슨 축 방향이라고 하냐면 y축 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x축 방향은 오른쪽 왼쪽이고요. y축 방향은 위아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무슨 축 방향이다?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네요. 자, 변하는 건 당연히 뭐다? 꼭지점이 변해요. 그래서 원래는 0,0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꼭지점도 위로 3만큼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0,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는 안 변하느냐? 여기는 축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을 하면 대칭 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로 골로간 그런 포물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그대로 옮긴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행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양은 변해서는 안 되고 위치만 변하는 것이 바로 평행이동이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차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 더해진 만큼 뭐 했다? 평행이동한 거고요. 자, 축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근데 뭐만 변하냐면 꼭지점만 변하는데 0,0도 y좌표만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0,5로 변한다? q로 변해요. 자, 그래서 요 식의 특징은 뭐냐면 몇 차항이 없다? 1차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하고 상수항만 있으면 딱 어떻게 위아래만으로만 딱 움직인 평행이동한 것이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자, 그죠? y축 방향으로 움직이면 축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3번. y는 2분의 1x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까만색 그래프 나오죠? 자,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플러스 2의 동그라미 할까요? 1차항이 없죠, 그죠? 요거는 그대로 어떻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0,0이 얼마다? 0,2가 되면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까만 그래프는 아주 정상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저평평면에. 근데 저는 대충 그렸죠. 대충 그리는 그래프를 뭐다? 개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모양이 좀 중요해서. 자, 볼게요. 그럼 축의 방정식. 자,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y축이라고 적지 마시고 x는 0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는요, 원래 0,0이었는데 우리가 y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올렸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0,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y는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이네요. 그럼 요거는 아래 방향으로 3만큼, 즉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겁니다.
자, 추가의 방정식은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지점의 좌표 변하죠. 어떻게 되죠? 그죠? 0,-3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q 그래프의 성질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참수 y는 ax-b 전체 제곱의 그래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의 성질은 특징은 뭐죠? 그죠? 여기 보니까 x 자리가 완전 제곱식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전개하시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1차항도 나옵니다. 근데 완전 제곱식을 했더니 뒤에 뭐 더해져 있는 부분이 전혀 안 생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떤 성질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까만색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점을 일일이 대입을 했어요. y는 x-2의 제곱.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x에다 뭐를 넣어야지만 2를 넣어야지만 얼마가 된다? 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3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을 넣으면 여기 극에서야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1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 노란색 그래프인데요. 딱 어떻게?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옮겨갔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죠?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왜 이만큼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뭐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다? 처음에 우리가 y는 ax제곱 그래프하고 똑같이 원점을 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0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 있는 부호는 반대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 얘가 0 되는 건 뭐다? 2니까 2,0을 꼭지점으로 하고 모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참수 y는 ax-b의 전체 제곱. 자, 이거는 바로 여기가 무슨 식이다? 완전 제곱이 되어 있는 거고요. x 부분에 x-p가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자, p만큼이죠. 근데 부호가 딱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또 반대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때는 그럼 둘 다 변하네. 자, 뭐도 변하죠? 그죠? 꼭지점도 p,0으로 변하죠. 그리고 뭐가 되냐면 우리가 대칭축도 변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꼭지점이라는 정의가 뭐였죠? 포물선과 뭐가 만난다? 그죠? 대칭축이 만나는 거거든요. 이건 옆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축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축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뭐다? 그죠? 꼭지점에 무슨 좌표? x 좌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x는 p가 대칭축이 되는 것이고요. p,0이 뭐다? 바로 꼭지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물선을 살펴보시면 옆으로 움직일 때, 즉 무슨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움직일 때 대칭축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x제곱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 이참수의 그래프를 그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x 플러스 4입니다. 자, 부호가 반대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x에다 뭘 넣었을 때, 그죠?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되죠? 부호 딱 반대니까 x축 방향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지만 뭐가 된다? 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1번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추가의 방정식 보겠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4,0이죠. 마이너스 4,0이 적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추가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꼭지점에 무슨 좌표? x좌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로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x-5의 제곱이네요. 자, 이거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5,0이 됩니다. 왜? 여기다 5 넣어야지 얼마다?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x는 5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x 부분이 뭐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으면 이때 뭐가 된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y는 a의 x-b 전체 제곱 더하기 q의 그래프의 성질인데 이게 바로 무슨 형이냐면 중3 때 배웠던 표준형입니다. 자, 완전히 여러분들 어떻게 형태가 갖춰졌죠? 자,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q 더해지면 아까 무슨 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것이고요. 자, x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면 무슨 축 방향으로? 바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라고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 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그래프를 공학적 도구로 이제 그려봤어요. y는 x제곱하고 y는 x-3의 제곱 더하기 2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자 2가 더해졌으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x 대신 x-3이네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럼 여기 또 0,0이 어떻게 되겠어요? 3, 얼마다? 2가 되는 거고요. 모양은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이동했다는 것을 바로 뭘 보면 알 수가 있다? 꼭지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바로 무슨 형이다? 바로 표준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참수 y는 ax-p의 제곱. 그러니까 이 부분은 x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것이고 뒤에 q만큼 더한 것이 뭐다?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두 방향으로 모두 다 평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반대고요. 뒤에 있는 q가 뭐가 된다? 바로 꼭지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축은 여전히 뭐하고 관련이 있다? 여기 있는 꼭지점이 무슨 좌표? x좌표와 관련이 있어서 x는 p가 뭐가 된다? 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만 고쳐야지만 뭐가 된다? 바로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꼭지점. 자, 그래서 이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꼭지점을 알면 또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무슨 이동? 평행 이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문제 5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y는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각각 얼만큼 평이동인지 말하라고 합니다. 이때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까지 구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거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a가 뭘 결정한다고 말씀드렸냐면 모양과 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전부 다 a가 뭐로 갔다? 3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변함없이 위치만 바뀐 것이 뭐다? 평행 이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자, x 플러스 2죠. 그럼 x축 방향으로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 이동한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뭐다? 4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축의 방정식 물었네요. 그럼 사실은 꼭지점을 먼저 구한 이유가 바로 축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꼭지점의 무슨 좌표? x좌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보시고 축의 방정식을 말하셔도 됩니다. 자, 2번은 볼게요. 자, 그러면 x축 방향은 얼마만큼? 그죠? 1만큼. y축 방향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7만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바로 1, 마이너스 7이 되겠고요. 그럼 대칭 축의 방정식은 뭡니까? 도대체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알면은 뭐다? 바로 대칭 축을 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칭 축을 알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있다? 꼭지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응용 문제들이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참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자, 앞에서 이 참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렇게 대답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바로 무슨 형이라고 하냐면 일반형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표준형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완전 제곱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괄호를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배웠던 표준형하고 일반형의 관계는 뭐냐면 이 표준형을 뭐 해버리면 전개를 해버리면 무슨 형이 된다? 일반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전개의 거꾸로는 인수분해이긴 한데 전체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아니고 앞에서도 보셨지만 무슨 식이 나왔죠? 완전 제곱식이 나왔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게 아까 무슨 형이었다? 그죠? 기본형이었죠? 그래서 기본형을 무슨 이동시킨다? 평행 이동을 시키면 뭐가 되냐면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여기 일반형인 이 그래프에서는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형으로 나타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무슨 형? 표준형으로 나타내야지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런 용어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용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죠. 그래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시중에 있는 개념사나 문제집에는 전부 다 이 용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쓰셔도 관계는 없으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이 참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뭐와 뭐를 가지고, 그쵸? 바로 2차항과 1차항을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든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요 마이너스 2의 반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걸 제곱을 한 것이 뭐다?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자, 우리가 수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 모양은 변해도 되는데 값은 변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을 더했기 때문에 바로 1을 뭐한다? 빼준다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괄호를 했어요. 자, 그럼 요 세 개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 1은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3. 그러면 얘는 얘끼리 계산을 해요. 그럼 얼마다? 2가 되고 이 앞에는 x-1을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는 1,2가 되고요. 축의 방정식은 얼마다? x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반드시 무슨 형으로? 그죠? 표준형으로 고쳐야지만 그래프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이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 그래프의 성질을 보면 자, 이렇게 되죠. 자, 반드시 무슨 형으로? 자, 표준형으로 고쳐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a가 양수이면 당연히 뭐다? 아래로 볼록하고요.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y축에 있는 점이라고 있는데요. 자, x에다 0 넣어 볼게요. 자, x에다 0 넣으면 y가 c 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자, 뭡니까? 자, 그때 이 c 자, 무슨 절편? 그렇죠? 이 c의 정체는 바로 뭐가 되냐면 y 절편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c가 y 절편 아니에요. 자, 요즘에 무슨 좌표? y 좌표가 y 절편이기 때문에 c의 이름이 뭐다? 그냥 무슨 절편? 자, y 절편이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6번을 통해서 앞에 있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이 그래프에서 x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형으로 고쳐야 되죠? 그죠? 바로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요 두 개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든다? 완전 제곱식. 자,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뭐로 묶어야 되죠? 그죠? 4로 묶어내야 돼요. 왜냐면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거든요. 여기가 1이야 돼요. 자, 그러면 4로 묶어내면 4로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4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8을 4로 나누면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2의 반 얼마입니까? 그죠? 1이죠. 그래서 우리가 1 더해주시면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1을 빼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뭐는 그대로다? 그죠? 여기 뒤에 플러스 5는 그대로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색깔 부분에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뭘 만들 거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 초록색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냐면 괄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괄호 밖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있어요. 4. 그러니까 나갈 때 마이너스 1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4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더하기 오고요. 조금 전에 뭡니까? 자, 상수끼리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x축 방위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죠? 마이너스 1만큼 부호반대니까. 자, y축 방위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자, 추가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의 x좌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자, 바로 뭐다? 여기가 뭐다? 분수입니다. 자, 그럼 이때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죠? 바로 곱하기 뒤에 역수를 취해주시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셔야 돼요. 그럼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6x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신 없으면 살짝 전개해 보세요. 어떻게? 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6하고 곱하시면 얼마다? 2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의 반, 마이너스 3. 자, 제곱하면 얼마죠? 자, 9지요. 자, 그러면 그 9를 더했기 때문에 바로 뭐 한다? 우리가 9를 빼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상수 마이너스 7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럼 결론은 뭐였냐면 여기는 요 세 개를 가지고 무슨 식을 만든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바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앞에 떡 곱해져 있는 게 있네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마이너스 9를 곱해볼까요? 얼마가 됩니까? 3.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7을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뭐다? 4가 됩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요. 3, 뭐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추구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x는 3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 배웠던 게 이것이 뭐다? 일반적인 이차함수예요. 근데 이 형태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꼴로? 자, 이 꼴로 고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도 완전 제곱식을 배웠던 이유가 그런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